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암이 진행하면서 증상이 생기더라도 이게 췌장암이라고 딱 집어서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종류의 두루뭉술한 증상들이 주로 생기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에는 윗배에 생기는 통증, 등으로 뻗치는 통증,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언제든 생기고 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매우 진행된 상태의 췌장암이 발견되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있어서 내시경 등 검사를 하고 해봐도 이상이 없어서 한두 달 정도 소화불량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증상이 점점 악화돼서 CT를 찍어보니 췌장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췌장암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일반인에서 일평생에 걸쳐서 발생할 위험성이 약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드문 질환에 속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췌장암에 대해서 워낙 많은 자료를 쉽게 접하실 수 있다 보니 오히려 환자분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증상 중에서 중요한 곳을 딱 한 가지만 꼽자면 피부와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커피색처럼 짙어지는 황달 증상입니다. 황달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간 담독의 암, 만성 간질환, 담석, 혈액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 중에는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이 일찍 발견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췌장은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에는 여러 중요한 장기들과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들, 그리고 동글동글한 림프절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췌장암은 덩어리를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봐서 진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췌장 주변의 혈관이나 림프절과 접촉이 쉬워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췌장암의 암덩어리 자체가 작더라도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선별검사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은 전체 일반인 대상 검진으로 이 췌장암을 검진 진단하기에는 췌장암의 발생 빈도가 너무 낮습니다. 현재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고해상도 영상검사, 예를 들면 CT, MRI, 또 초음파 내시경 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들을 국가검진에서 대량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특정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른 검사에서 췌장암이 의심될 때 시행을 하곤 합니다.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 진단하고 암 예방에 탁월한 도움이 되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도 췌장암 진단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검사로 종양표지자와 같은 검사들이 건강검진에서 시행이 되곤 있지만 이 또한 췌장암의 진단에는 그리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좋은 검사 방법과 적절한 검사 주기, 또 그러한 검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췌장암 중 약 90%는 가족력이나 유전과 관련이 없이 발생하지만 10% 미만에서는 유전성 질환이나 가족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를 기준으로 부모, 형제자매, 자녀로 묶이는 직계가족 내에서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나의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진단된 명수가 많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대체로 직계가족 내 2명 이상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나의 췌장암 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대비 5배에서 6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과 관련된 선천성, 유전성 질환이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또는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인 경우는 여러 진료 지침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췌장암의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0세부터 시작해서 매년 내시경 초음파나 MRI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 해당된다면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서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를 들면 점액성 췌장무록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췌장암의 치료 방법들 중에서 완치, 그러니까 내 몸에서 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췌장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로 췌장암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발전된 수술 기법을 통해서라도 췌장암을 몸에서 완전히 도려낼 수 없는 질병 상태라면 수술이 치료와 예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췌장암이 수술로 치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췌장암에 진단되는 분들 중에서 20% 미만에서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절반 이상은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사기로 진단이 되고 나머지 20에서 30%는 전이는 없지만 주변에 큰 혈관에 침범이 있어서 완전히 암을 떼내기가 어려운 3기에 해당하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으로 진단됩니다.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수술을 받아서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자체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수술 전후 보조 항암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서 수술 후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이전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기 췌장암의 경우 최근 5년 생존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이 경우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항암 치료는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 완화 치료의 하나라는 점, 췌장암이 항암 치료에 저항성을 가지기가 쉽고 다른 암에서는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등의 치료 효과가 췌장암에서는 아직까지는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췌장암의 치료가 어렵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의 항암 치료도 분명히 발전이 지속되고 있고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 지금의 췌장암 환자들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적 치료 등의 최신 치료도 다양한 연구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췌장암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후보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검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진 개선된 방법들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